자, 화면으로 보는 모습이 낯설죠? 저도 제 얼굴 보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기는 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뭐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때까지는 또 비대면 일주일 연장한다고 오늘 뉴스 보고 지금 왔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할 건 해야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요 주간이죠. 요 8월 말부터 9월 첫 주까지 수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은 일단은 수업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이왕 하는 김에 진도 나갔던 부분 앞에 지나간 부분들도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필요한 부분들은 촬영을 해서 좀 쭉 올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영상을 필요할 때 조금 더 볼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첨삭은 실시간으로 좀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건 다음 주부터 진행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주는 오늘 이번에 올라가는 영상은 지나간 이번 주에 해야 될 내용에 대한 수업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단원 진도가 거의 다 끝났어요. 뭐 살짝 남았거나 다 나갔거나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3단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4단원을 바로 넘어가자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완자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완자 문제 좀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찍어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문제집 화면으로 좀 돌려놓도록 할게요. 어디 갔지? 잠시만요. 아이고, 숨어버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보이시죠? 여기 이제 문제집 화면 띄워놓고 쌤 얼굴도 보일 거야, 그죠? 쌤 얼굴도 보이니까 문제집 화면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풀면서 바로바로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완자책 216페이지 중단은 마무리 문제네. 자, 1번 문제 쉽지 않아 보여.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2, 3주기 원소 A, B, C, D, F의 원자과 전자수에 따른 전기 음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과 전자수 2, 3주기잖아. 그죠? 2주기, 3주기 원소고 원자과 전자수 5개, 6개, 7개인 거 알면 어떤 원소인지 머리에 다 떠올라야 되죠. 2, 3주기면 5, 6, 7은 뭐야?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리고 플루오린 밑에 염소, 그리고 황, 그리고 인. 요 6개의 원자가 A, B, C, D, F에 적용된다고. 근데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위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표 위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는 커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지금 여기 있는 C가 플루오린에 해당해요. 플루오린. 써놓는 게 좋아요. 얘들 쓰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 안 써놓으면 C가 플루오린인지 탄소인지 헷갈린다고. F도 지금 그 바로 밑에 있으니까 염소여야 되는데 F가 플루오린 이런 짓을 하겠죠. 이거는 인이고, 이건 질소고, 얘는 아이고 잘못 썼다. 질소고, 얘는 인이고. 저도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좀 버벅버벅해요. 산소고, 황이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가는 3주기 원소이다. 자, 여기 있는 3개는 3주기 원소가 아니고 2주기가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C의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플루오린은 4.0 맞죠? 원자반지름은 E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반지름은 주기율표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같은 세로줄의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E가 B보다 더 크다가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이 얘기 한번 하고 나갑시다. 전기음성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기음성도 외우라고 했어요. 전기음성도는 플루오린이 4.0이고 그리고 그 옆에 차례대로 플루오린 앞에 단소, 질소, 그리고 탄소, 중소, 베릴륨, 그리고 리튬 이렇게 있으면 전기음성도가 1.0, 1.5, 2.0, 2.5 3.0, 3.5, 4.0까지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그리고 염소,
수소까지는 전기음성도 외워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수소가 2.1, 나트륨 0.9, 마그네슘 1.2, CL 3.0.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문제 풀 때 답만 찾으려고 하는데 답만 찾지 말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2번은 공유결합 설명 잘 들었으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변화를 확 주는 차원에서 6번으로 한번 갈까요? 6번? 다음은 몇 가지 화합물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나요? 화학식.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카톡방이나 선생님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면 그 질문을 실시간으로 하든지 영상을 찍어가지고 공유를 해주도록 할게요. 몇 가지 화합물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풀어봐야 되죠. 자, 이제 가는 BCl3, BCl3. 다는 NH3. 나랑 나는 왜 띵굿이 나요? 설마 떼구려고 띵 건 거겠어? 딱 봐도 좀 희한하게 생겨서 그렇죠. 가는 BCl3인데 분소가 파이 3개인 원자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CL은 파이 하나. 그러면 그림을 다 그리면 B 파일 3개에다가 CL을 3개 이렇게 연결한 형태의 분자가 될 겁니다. 근데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은 알 거예요. 요거 T자형 분자고 각도는 90도. 맞아? 아니지. 전자쌍 반발 이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전자쌍들이 공간에서 최대한 반발을 해서 정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위치한다 그랬어요. 이거 평면 삼각형 분자죠. 각도는 120도. 이렇게 BCl3가 되죠. 근데 다는 비슷해. N이랑 CL하고 연결한 CL 대신에 H네요. N이랑 H랑 연결한 건데 어차피 H나 CL이나 팔이 하나니까 비슷비슷해요. 근데 다만 N하고 B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단 말이죠. 이 비공유 전자쌍 자리까지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 거의 비슷하지만 전자쌍 반발 이론을 적용을 했을 때는 풍선이 4개인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어. 풍선이 4개야. 그러면 이렇게 N이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H 이렇게 그치? 그래서 약간 지저분해서 다시 그리는 건데 이런 형태의 분자가 되죠. 삼각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각뿔. 그리고 각도는 몇 도였더라? 109.5도에서 2.5도 빠진 107도의 각도를 이룬다고 그랬죠. 2.5도 빠지는 건 요 비공유 전자쌍이 반발력이 세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내용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야? 얘네? 뭐지? 처음 보는 녀석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정석으로 따지는 것보다 2번째 방식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변 원자들이 수소인데 이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 무슨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H 플러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플러스 있죠. 플러스. 이 플러스. 이 플러스가 뭔가가 전자 하나가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연결해서 봐. 그러면 C 플러스 H3라고 생각하고 탄소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진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 6번이지? 원자과 전자 4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자가 하나 떨어진 상태니까 이거를 분소라고 생각해. 물론 CH3 플러스랑 BH3가 똑같은 건 아니죠. 이건 이온이니까. 근데 이제 형태나 이런 걸 잡을 때는 이 BH3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NH4도 N 플러스 H4. 즉, N에서 전자 하나가 떨어지는 CH4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린 그림 중에서 BCl3랑 거의 비슷한 그림이 되는 게 나죠. 나. 바로 CH3 플러스. 가운데 오자 C 플러스를 분소라고 잡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마찬가지로 라는 NH4 플러스는 CH4처럼 그리는 건데 CH4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죠? 마찬가지야. 질소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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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대신에 이온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림 그릴 수 있으면 그 밑에 내용은 다 할 거야. 다만 이제 추가적인 설명, 아까 전에 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얘기를 했는데 하나 설명을 해주자면 이 NH4+ 때문에 필요한 설명이긴 한데 사실 수업 시간에 언급도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고 뭐 조른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위결합. 이 배위결합은 교육과정상 빠졌어. 이젠 나오면 안 돼.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나오면 가갖고 선생님 엉덩이 거기서 차버려야 돼. 근데 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말을 언급하든지 안 하든지. 이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건 공유결합의 일종이긴 한데 좀 특이한 공유결합이에요. 뭐 서론을 짧게 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NH3 분자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H+는 잘 생각해 보세요. H가 원래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H+란 건 전자가 없어. 없는 거야. 어디도 없어.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채워지지 않았지. 그럼 이런 녀석들은 여기 와가지고 들러붙기가 좋은 거야. 여기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그래도 뭐 컴퓨터인데 좀 있어 보이고 색깔도 좀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러붙는 거야. 전자 없이.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플러스 이온이 되죠. 뭐 눈치챈 거 없어요? 없어? 보면 아시다시피 원래 공유결합이면은 전자를 같이 하나씩 놓고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자를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에 수소 이온이 와가지고 그냥 들러붙은 거야. 완전 얌생이처럼. 근데 이런 식으로 써도 어차피 비공유 전자쌍이었던 이 둘의 전자쌍이 수소와 질소의 공유 전자쌍으로 바뀐 것 뿐이죠.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공유결합을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배위결합. 근데 배위결합은요, 일단 형성되고 나면 티가 안 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 어느 수소가 배위결합으로 잼생이처럼 붙었게? 라고 물어보면은 모르는 거죠. 근데 NH4+의 생김새는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중심환자쌍에 전자쌍이 3개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나는 하나, 둘, 셋, 가도 하나, 둘, 셋인데 다와 라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는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비공유 전자쌍까지 넷이죠. 그러니까 가와 나이다. 맞는 말이죠. 혈압각은 한번 해보세요. 분자 구조가 대칭이다라는 거는 완전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평면 삼각형 분자와 아니면 정사면체의 분자 둘 중에 하나를 왜 해당하면 대칭형 분자라고 해도 돼요. 자, 그림 다 그렸으니까 어떤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됐죠? 지울게요. 지우는 동안 정리를 하세요. 한 방에 뿅 지우는 버튼이 어딘가 있을 텐데 못 찾겠어. 그냥 이런 거 어려워요. 7번.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니네들이 분자를 그릴 수 있게 되는 데까지는 주결표에 익숙한 사람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릴 수가 있다 없다가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이 단원에서는 그릴 수 있어도 머릿속에 몇 가지 분자가 들어있지 않으면 문제 풀이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자도 마찬가지야. 어떤 분자들이 있었을까 머릿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7번 보면 여기에 여기 문자를 잘 봐야 돼. C와 O나 F 중에 하나이다. X, Y, Z는. 그리고 이렇게 구성원자가 X이다. 라는 게 이제 힌트죠. 그러니까 C, O, F로 된 것 중에서 구성원자가 생긴 걸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한번 그려볼게요. CO2가 대표적이고요. OF2가 대표적이죠. 어떻게 뿅 나와요. 머릿속에 나는 이것밖에 이게 딱 떠오르니까 다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분자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3원자 분자가 아니라고 해도 탄소가 8이 4개고 산소가 8이 2개고 플로린이 8이 1개야. 그럼 3원자 분자가 아닌 우리가 탄소를 가운데 놓고 그릴 수 있는 모든
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F로 붙이면 4개를 붙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거야, 평소에. 팔이 4개인데 산소를 하나 붙여. 그럼 남는 팔에 F를 2개 붙이겠지. 산소를 2개를 붙여. 그럼 아까 그린 CO2가 되겠죠. 그럼 산소를 가운데 둬. 산소를 가운데 두면 뭐 플로린 2개 붙이고 끝나겠죠. 그래서 이 2개로 풉니다. 여기는 없지만 질소를 중심 원자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주변 원자도 질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팔 4개 중에 하나를 질소를 붙인다면 남는 팔 하나는 플로린이 붙어야겠죠. 여러분. 그리고 질소를 중심 원자라면 플로린으로 붙이면 3개가 붙이고 만약에 질소 한 팔을 산소로 붙이면 플로린을 붙여요. 뭐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려 보면 나중에는 꼭 2가지 원소로 구성된 이원 3원자 분자는 CO2랑 OF2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많이 그려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릴 수 있다면 지금 보니까 성분 원소가 Y가 겹치네요. Y가 저희 보니까 겹치는 건 산소다, 그렇지? Y가 산소다. 그러면 X가 탄소인지 Z가 탄소인지 모르잖아. 그럼 비공유 전자쌍 나와 있으니까 세보면 되죠. 비공유 전자쌍은 얘 같은 경우는 8, 얘 같은 경우는 4이야. 그러니까 얘가 탄소고 얘가 플로린이거든요. 헐,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셌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2를 달고 있고 플로린은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3을 달고 있습니다. 질소는 여기는 없지만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를 달고 있고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그거 이용해서 센 거예요.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으니까 2, 플로린이 3개씩 2개, 2, 셋, 셋, 반, 빵둘둘, 4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러면 가엔에 이중결합이 있다. 이게 가야 이게 OF2 이렇게 되겠죠. 이중결합이 있으면 안 되지. 가는 직선형이다. 가 직선형도 아니야.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구분형이 돼요. 얘는 직선형이죠. 원자 번호가 가장 적은 원소는 네, Z 맞습니다. 물론 비용이 틀리실 거 답 비교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자를 많이 그려봐야 돼요. 단순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네, 이론강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짜짜짜짜짜 넘어가 볼까요? 또 어떤 문자가 볼만할까? 요런 거. 표는 몇 가지 화합물과 이를 분류하기 위한. 이거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나 이거 여러 친구들이 어떻게 고3들이 푸는 거 많이 봤는데 되게 희한하게 많이 풀더라고. 뭐 H2O를 여기 그리고 저기 그리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 이게 설명하는 옆에서 쓰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다 그냥 써도 돼요. H2O가 있고 HCn이 있고 OF2가 있고 CO2가 있고 BF2가 있으면 가에 해당한다 그러면 가를 쓰세요. 가도 귀찮으면 기역이라고 써.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러면 기역 쓰면 돼.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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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얘는 안 돼. 기역 안 돼. 이거 설명해 줄게요. 다중결합이 있다. 이건 니은 안 돼. 아니 그냥 패스하면 돼. 비워두면 돼. 얘는 다중결합이죠. 얘는 없고 얘는 다중결합이고 얘는 없고. 직선형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구분형이니까 안 되고 이거 직선형. 이거 구분형이니까 안 되고 이거 직선형. 이것도 직선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벤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걸 찾아야죠. 가는 뭐예요? 얘 A는 뭐야? 가 기역만 되는 거. 여기 H2O랑 OF2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그치? C는 뭐야? 디귿만 되는 거. 여기 BF2 하나 있네. B는 니은만 되는 거. 여기 없구만. 여기 하나도 없어. A와 C에 들어갈 화합물의 개수를 합치자.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 분류 기준 나오면 화합물에다 해당하는 거 기억, 니은, 디귿 써놓고 벤 다이어그램에 맞추세요. 이거를 막 여기다가 칸에다가 채워넣으려고 먼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가 꼭 틀리더라고요. 자, 설명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BF2. 아까 전에도 설명 필요했는데 일부러 넘어갔어요. 뭐냐, 이게 보통 옥텟을 만족한다. 특히 이제 중심원자 옥텟을 만족한다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될 거야. 중심원자가 옥텟을 만족한다라는 건 중심원자가 탄소거나 질소거나 산소거나 플로린이거나 뭐 이런 거야. 주로 플로린은 중심원자로 잘 안 쓰니까 이런 녀석들이 중심원자를 쓴다는 거야. 플로린도 옥텟 만족한다 그러면 써도 돼요.
중심 원자로 안 셀프 인지. 그럼 옥텟을 만족을 못한다. 그 무슨 말이야? 옥텟을 만족을 못한다. 베릴륨 같은 녀석들은 팔이 2개고 봉소 같은 녀석은 팔이 3개지만 얘는 팔 2개 다 연결하고 팔 3개 다 연결해 봐야지 채워지는 전자가 4개, 채워지는 전자가 6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팔 뻗어가지고 전자 잡아봐야 2개 뻗어봐야 2개 채우고 3개 뻗어야 3개 채우는 거야. 질소 같은 애들은 비공유 전자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3개 연결하면 원래 5개에서 3개가 더해지면서 8개가 채워지는 거죠. 산소도 마찬가지야.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2쌍, 4개가 있기 때문에 원래 6개에서 2팔에 연결하면 2개가 채워지면서 8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다, 옥텟을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베릴륨과 동소가 나오지 않는지 잘 봐주세요. 넘어갈게요. 충분히 다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띄는 거 하나 있어서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CH3Cl이 있는데 나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탄소 팔이 4개라서 팔 하나에 수소를 붙이면 4개를 붙일 수 있어요. 플로린을 붙여도 4개를 붙이고 Cl을 붙여도 4개를 붙이는데 이거는 수소 3개에 Cl 1개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돼. H, Cl 이렇게 연결돼. 그럼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보통 정사면체 분자는 무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변 원자 4개가 똑같을 때가 무극성이에요. H 3개는 괜찮은데 이 Cl 하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극성이 됩니다. 극성. 그래서 혹시 극성이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얘는 극성 분자로 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극성이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 그치? 진짜? 넘어갈게요. 이것도 좀 신경 써서 봐주세요. 이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죠?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건 극성입니다. 불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건 무극성이죠. 반대로 배우는 사람 되게 많으니까 조심하도록 하고요. 16번. 자, 16번 보니까 1, 2주기 원소 ABCD로 구성이 되어 있고 2미의 원소 기호다. 근데 여기 보니까 C가 비공유 전자상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A는 비공유 전자상이 아마도 없나 봐요. 그죠? 팔이 3개고 비공유 전자상이 없는 A는 아마도 붕소가 되겠죠. 팔이 하나고 비공유 전자상이 이렇게 세 쌍이 있는 B는 플로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C는 팔이 3개인데 비공유 전자상이 있어. 질소 이렇게 될 거고 D는 어떻게 돼요? 1주기 원소고 팔이 하나 이 녀석이 있죠. 수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BF3가 될 거고 얘는 NH3가 될 거야. 극성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쓰라는데 얘는 무극성이죠. 얘는 극성이죠. 왜 서술하라 그러면 어렵지. 이제 그림을 그려주세요. 서술하라 그러면 BF3는 이렇게 돼서 대칭이고 NH3는 비공유 전자상 자리 때문에 모양이 비대칭이다. 이렇게 대칭인 분자인 녀석들은 어떻게 된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면 바로 무극성 분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비대칭인 분자들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극성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혹시나 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아이오딘은 무극성이에요. 그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 무극성 고체를 넣게 되면 물에 넣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보라색이죠.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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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때 간혹 이걸 얘기를 안 해줬더니 아이오딘의 색깔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예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물하고 안 섞이면 무극성인데 탄화수소는 무조건 무극성입니다. 근데 이제 탄화수소 중에서 이렇게 화학식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와 있는 액체 탄화수소들이 있거든. 여기 나와 있는 NXN이나 그리고 벤젠이나 이런 건 대표적인 무극성인 탄화수소이고요. 그리고 사이화탄소라고 하는 녀석도 잘 등장하는데 사이화탄소는 탄화수소는 아니죠. 왜냐면 CCl4거든. 그렇지만 이것도 액체고 무극성입니다. 이거 잘 등장하고 물하고 안 섞이는 거예요. 극성 액체로 잘 등장하는 녀석은 당연히 일바따른 물, 그리고 물하고 잘 섞이는 에탄올,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CH3COOH 아세트산도 잘 나오니까 알아주세요. 얘네는 잘 물하고 잘 섞이는 애들이고 얘네는 물하고 안 섞이는 애들. 직접 넘어갑니다. 약간 녹화 강의는 녹화 강의스럽게 좀 빨리빨리하게 가는 느낌이 좋아.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수능 문제니까 뭐 널리고 널린 게 뭐 해설일 텐데 굳이 내가 뭐 답지 봐도 되는데 해설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내용 공부를 같이 하자는 뜻이니까 같이 들읍시다. 자, WXYZ는 HCOF 중에 하나이고 전기음 정도는 X가 가장 작다. WX2Y, YZ2, WY2 각각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어떻게 개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워? 방금 전에 문제풀이 들었던 사람은 개집중. 왜? 이걸로 그릴 수 있는 분자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물론 있잖아. 탄소 같은 경우는 줄줄이로 연결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분자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이제 분자식 보면 알겠지만 중심 원자 하나 정도 두고 분자 만드는 거 그러면 이게 있잖아. C 하나에 H 이렇게 되게 묻히거나 H는 F로 대체될 수 있죠. 이런 거. 물론 둘을 섞어도 돼. 뭐 CH2, F2도 되고, 그치? CH3F, CHF3 뭐 이런 것도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탄소를 가운데 두면 주변 원자를 플로린이나 수소랑 붙이는 게 아니고 산소 같은 걸 붙일 수 있지.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수소 자리는 플로린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런 거. 탄소를 중심 원자로 생각하는 건 이게 끝인 거야. 아까는 질소도 내가 보여줬잖아. 탄소. 그럼 산소를 중심 원자로. 뭐 주변에 팔 두 개인데 수소 두 개 붙이거나 플로린 두 개 붙이거나. 끝이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분자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런 문제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여도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다는 거죠. 안 어렵게 보일 때까지 분자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WX2Y는 뭘까요? 이거다, 이거. 그지? 근데 전기음 정도는 X가 가장 작다. 지금 우리가 뭐 봤어요? H, C, O, F 전기음 정도 얼마인지 4.0, 3.5 바로바로 나와야 돼. 또 뭐 다 쓰지 말고 이거 바로 나오는 게 좋아. X가 가장 작으니까 X가 H, 그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WX2Y에서 이 가운데 게 여기 W거든. 그치? W가 탈로야. X가 수소. 다 있네. Y랑 Z만 하면 되잖아. 여기 보니까 YZ2. F 하나에 O 두 개는 못 붙이죠. O 하나에 F 두 개 붙이겠지. OF2, WY2, 이건 CO2에 해당하겠죠. 다 있네. 이왕한 거 분자 그린 거 여기다 쓰놓고 OF2 여기 쓰면 되고 이거만 안 그렸네. CO2 하나 그려. 그럼 무제품 되지. 가해 분자고서는 평면 삼각형이다. 매제유. 나의 중심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할 때다. 지금 OF2이기 때문에 전기음 정도가 큰 플로린이 전자를 끌고 가요. 그럼 산소는 양전한 거죠. 극성 분자는 한 가지다. 예극성. CO2는 무극성이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너무 빨라? 아니, 풀이는 설명을 해봐. 지금 풀이가 핵심이 아니고 니네들이 분자 자꾸 보여주는 거야. 나는 다 알아. 그리기도 귀찮아. 머릿속에 다 있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쌤만큼 문제를 푼다 이거지. 아니 쌤보다 잘 풀지 니네가. 나는 이제 내 세포가 다 죽어가는데. 그렇지 않아? 응? 야, 읽어갖고 이제 내 세포가 죽어가는 선생님보다 문제를 못 풀면 어떡해. 니네가 훨씬 잘 풀어야지. 그치? 두 바퀴만 돌리면 선생님보다 잘 풉니다. 수능 문제 한번 볼까? 우와, 뭐야 이거?
이건 이제 3단원 전범이니까 좀 내용 정리도 할게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은 화합물 A, B, A, C, B, C. 아, 꼴보기도 싫어. 근데 좋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괜찮대? 자, A, B, A, C, B, C. 수소, 플로린, 염소 중에 하나예요. 너무 좋아. 영영영 자꾸 외우랬잖아. 수소가 2.1, 그지? 플로린이 4.0. 너무 좋아. CL이 3.0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규명도 이만큼 거의 이 차이 날려 먹지.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거밖에. 그지? 그리고 정규명도 1근처 차이 나는 거. 그건 뭐야? 얘네 둘이 붙은 거랑 얘네 둘이 붙은 거겠지. 그치? 얘네 둘이 붙은 거랑 얘네 둘이 붙은 거. 보이는 거 없어요? 얘네 둘이 붙은 거랑 얘네 둘이 붙은 거랑. 그럼 겹치는 게 뭐야? H가 겹치잖아. 그러니까 B가 H네. 그래. 심지어는 정gem능 차이도 외우고 있는 사람은 얘네 둘이 붙은 거랑 얘네 둘이 붙은 거랑 맞나? 실수했다. 뭐래. 다시 찍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자, 얘네 둘이 붙은 거랑 얘네 둘이 붙은 거랑 미안. 그러니까 얘네 둘이 붙은 거 심지어 외우고 있어. 겹치는 거는 얘네 둘이랑 얘네 둘이 나서 B가 CL인데 거기다가 얘네 둘이 4.0, 3.0인 거 알고 있으면 이 BC, C가 플로린이라는 것까지도 찾을 수 있네. A는 수소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HF고, 그치? AB, 얘는 HCl이고, 얘는 FCl. 이상해요? 안 이상해, FCl. CL 두 개 붙은 게 아니고, F 두 개 붙은 게 아니고, F 하나, CL 하나 붙어도 됩니다. HF는 안 이상하고, FCL은 이상하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원래 문제 의도는 전기음성도를 못 외웠다고 치면 이 결합 길이를 보고 찾으라는 것도 있는데 쓰레기다. 필요 없다. 그치? 아니야? 이거는 만약에 자료가 부족했다고 치고 전기음성도 모른다고 치고 ABC가 진짜 ABC라고 치면 결합 길이가 이런 거는 큰 원자들 붙은 거고 이런 거는 작은 원자 두 개 붙은 거고 이건 작은 원자 하나 중간 원자 하나 붙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 크기 순서대로 보면 HFCl 중에서 가장 작은 게 H, 반지름 얘기하는 겁니다. 반지름 H가 저기 잡고 그 다음이 플로린이고 그 다음이 CL이겠죠. 그러면 제일 작은 거는 H니까 제일 작은 거 두 개 붙은 거 이게 HF. 그다음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붙은 거 있네. HC. 이거 큰 거 두 개 붙은 거 FC.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좋아. 해보세요. 답을 안 알려줍니다. 보기가 어려운 보기가 있으면 답을 알려드려요. 근데 뭐 내가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그지? 진짜? 이런 거 좋다. 이건 좀 빠르게 한번 갑시다. 그냥 연습 동안. 이주기 원소 ABCD의 루이스 전자잠식을 나타낸다.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니들이가 생각도 안 하고 순서라고 생각해. 원자가 하나죠. 근데 이주기 원소거든. 이주기 원소. 이거 진짜 봐야 돼. 그러니까 얘는 리튬이야. 리튬. 그치? 얘는 붕소야. 얘는 원자가는 두 개니까 홀전자 두 개 있으니까 산소죠. 산소. 얘는 플로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틀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잘 봐둬라는 거죠. 그럼 BD3면 뭐 BD3면 BF3지. 아까 그랬으니까 안 그릴래. 중심 원자 붕소에 있으면 만족 안 한다 그랬죠. 그렇죠? C2면 O2잖아. 알아서 해. 공유전자상 비공유전자상 못 되겠으면 조용히 와가지고 아니다. 올 수가 없구나. 투구를 하세요. 조용히 밖에서 만나서 뭐 궁뎅이를 한 대 맞든지 해야지. 이거는 할 줄 알아야지. 그치? AD 화합물에서 A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돼 있는데 AD 화합물이면 리튬과 플로린을 만나서 리튬이 플로린한테 전자를 주고 리튬은 양이온이 된 거고 플로린은 이렇게 전자가 8개가 되면서 음이온이 된 상태죠. 이거 조심해야 돼. A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이거는 맞는데 어떤 애들이 쌤 A가 수소라고 생각해도 디귿은 O잖아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틀린 거야. 왜? A가 만약에 리튬이 아니고 수소라면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러면 안 돼. 뭐라고 얘기해? 들린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자, 리튬은 비금속하고 붙으면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하면 되는데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이 붙었을 때는 전기음 성도가 작은 쪽이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그래야 되지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래야 돼. 블루치스. 뭐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소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라고 하면 안 돼. 보시면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4번. 그림은 이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다의 구성 원소 수와 결합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다 어떻게 해야 돼? 머리 아파.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가나다는 3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합니다. 중심 원자는 딸랑 1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몇십의 분자 그랬잖아. 그 그린 것 중에 하나다 이거. 그 그린 것 중에 하나. 그 이주기 원소. 옥텟도 만족해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중심 원자로 3원자 이상이니까 중심 원자로 C랑 N이랑 5밖에 못 써요. 딴 거 못 써요. 3원자 분자를 못 만들거나 옥텟을 만족을 못하고 왜 이거밖에 못 써요. 그러면 탄소는 칼이 이렇게 4개니까 어떻게 하면 돼? 플로린을 다 때려 붙이고 플로린 1개 붙이고 산소 하나 붙이고 플로린 하나 붙이고 질소 하나 붙이고 플로린 붙이고 그 질소는 플로린으로 다 때려 붙이고 그지? 산소 하나 붙이고 플로린으로 붙이고 끝. 그지? 산소 플로린 2개 붙이고 다 했네. 그지? 혈압각 알려줘야 돼? 할 수 있지? 혈압각 찾아가지고 요거 찾아가지고 여기 6개 중에서 가나다가 뭘까요? 하면 돼요. 알죠? 이런 거를 내가 미리 분자를 그려본다고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면 이거 한번 볼까? 그러면 미리 분자를 그린다고 생각을 안 하고 가면 틀리죠. 시간요. 하는 거지. 됐다. 얼굴 한번 보기 힘드네. 얼굴 한번 보려다가 처음 찍는 거라 좀 익숙하잖아. 화면 전화도 다다다닥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냥 잘 인라해서 제가 화면 얼굴에 조그맣게 나오고는 있었죠. 근데 이제 조그맣게 보이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될까봐 지금 시작한 지도 한 40분 되기도 했고 어제 잠도 좀 깨라고 쉬어갈 사람은 여기서 끊고 잠깐 쉬어가세요. 저는 계속 연결해서 갑니다. 그럼 5번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페이지는 222페이지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 5번. 표는 원소 X, Y, Z로 이루어진 3원자 가나. 씨 어려워. 뭐 원소 알려줘. 3원자 문제. 뭐야? CO2 아니면 H2O 아니면 있나? 없지 않아? 그치? 끝이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겹치는 게 뭐야? Y가 겹치잖아. O가 겹치잖아. 그럼 이게 CO2고. 그치? 이거는 H2O가 되겠지. 다 했네.
다만 이런 거 세는 거 잘 못하는 경우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인 게 무극성보다 무조건 큰 겁니다. 끝. 6번. 다음은 몇 가지냐? 아까 하라 그랬지. 이렇게 하라 그랬죠. 모든 구성원자가 동일한 평면에 위치하는가? 그러면 그거 가를 다 표시하는 거예요. 가. 구분형은 굽어 있지만 굽어 있는 거지. 굽어 있는 거 눕힐 수 있잖아. 그치? 빨대 저기 있는 거 이렇게 눕히면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원적 분석. 아, 미안. 동일한 평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삼각뿔은 동일한 평면이 아니야. 얘는 직선형이니까 동일한 평면. 얘는 BF3면 평면 삼각형이니까 동일한 평면. 제가 잘 안 보인다 그지? 작게 쓰려고 해서. 요거는 정사면치니까 당연히 나. 요거는 CH도 평면 삼각형입니다. 이건 가야지. 그럼 가나 다 표시하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가? 이것도 따로 표시하는 거야. 다라. 0인가가 얘들. 그치? 얘는 아니요. 왜? 삼각형이기는 한데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은 아니야. 왜? 주변 원자 3개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0입니다. 얘도 0입니다. 얘도 0입니다. 얘는 아닙니다. 얘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꼭 여기다가 문제를 쓰는 애들이 있어. 여기다가 내가 말하는데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 H2 이렇게 써. 그럼 얘를 써야 돼. 그럼 훨씬 지저분해진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조건을 분자에다가 조건식을 써줘야 돼. 중심 원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아니오가 뭐였지? 아니오가 다 얘네 둘이. 나머지는 싹 다 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한번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해줬는데 이 NH4 플러스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베이결합 얘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베이결합이 있다 없다 아니더라도 요게 결합각 얘기는 나와. 이게 재밌는 게 NH3는 전자가 이렇게 네 덩어리 있는 구조거든. 네 덩어리 있는 구조다 보니까 109.5도랑 비슷한 각도긴 한데 이 비공유 변자쌍이 반발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각도는 109.5도에서 2.5도 빠진 107도가 돼. 107도. 그렇죠? 근데 이게 수소이온이 와가지고 배결합하면 이제는 다 공유 전자쌍이니까 이건 진짜 109.5도야. NH3랑 각도가 같은 게 아니고 얘는 CH4랑 각도가 같은 거예요.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이거는 평면 삼각형이니까 120배입니다. 그래서 결합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하면 돼. 끝. 알겠습니다. 됐죠? 이제 뭐 할 게 없다. 쌤 눈에만 그러구나. 거의 이런 거는 이제 정기운동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안 나오는 게 트렌드입니다.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왔어. 이거 어렵다. 이래들이 어려워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어렵든 쉽든 간에 글자가 길면 이래들 난독증이 그려보실 거고. 자, 액체인 물질 XY에 대해서 무슨 실험을 하는지 잘 봐. XY를 섞었더니 섞이지 않았대. 아!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섞이지 않으면 하나는 극성이고 하나는 무극성이란 말이야. 둘 다 같은 극성이면 섞입니다. 같이 무극성이라도 섞이죠. 하나는 섞이고 하나는 섞이죠. 여기 황상구리 오수화물. 이네 이제 헷갈리라고 일부러 어려운 거 했는데 황상구리 오수화물. 황상구리에서 오수화물 이거는 뭐 페이크고 황상구리가 뭐야? 구리 금속이랑 황산이온,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한 거잖아. 즉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 황산구리는 황산구리 양이온과 음이온. 이온결합 물질들은요. 극성, 무극성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전하를 띠는 입자로 구분해요. 전하를 띈다. 근데 이런 전하를 띠는 입자하고 무극성 분자가 친할까요? 극성 분자가 친할까요? 맞아. 무극성 분자들은 아예 정기적인 성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온들하고 잘 안 친해. 근데
전하를 살짝 띄고 있는 분자인 극성 분자들은 얘네들하고 친하단 말이야. 얘네들하고 들러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황산구리 오수화물은 물하고 친한 극성 액체에만 녹아요. 당연히 한 층에서만 녹아요. 근데 그게 극성인 액체예요. 극성인 액체.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어느 경우가 극성인지 기억나요?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때가 극성이 없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극성이 되기 쉽죠. 특히 이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다는 건 이거 물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 탄소가 비공유 전자쌍 두 쌍 있잖아. 이렇게 생긴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 근데 여기 보니까 B가 하나인 거 보니까 아마도 H2O. 그래서 M2 가능성이 높죠. 무극성이야. 그치? 자, X분자의 구분형은 이다. 그렇죠. 직선형이었으면 당연히 비공유 전자성이 있으니까 직선형이 될 수도 없고 직선형이었으면 무극성이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 합은 극성일 때가 큽니다. 나에서 X층에 뭐가 이걸 다 찾는 건 아니었어요.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면 됩니다. 알아요? 뭐 설명 들으면 안 어렵대. 니네도 맨날 들고 오는 게 이런 것들 글씨만은 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글씨만은 어렵다. 글씨만 타고 좀 쫄지 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도록 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오늘 끊어갈 거고요. 조금 쉬었다가 4단원 역동적인 화학과라는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 단어는 수업이 들어간 반이 있고 안 들어간 반이 있기는 한데 그냥 앞에서부터 쭉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었던 친구들도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혹시 다른 동영,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